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 아까 청와대의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최태민 딸 아닙니까? 네. 2위 정윤회, 최순실의 옛 남편, 3위 박근혜 대통령.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경정이 이제 동아일보에서 취재해서 박관정 경정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대통령보다 서열 위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런 얘기를 나온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잘 휘둘리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전제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그 휘두를 수 있는 서열 넘버1이 최순실이고 넘버2가 정윤회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복잡한 일은 그분들하고 상의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한다면 진짜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래 사람들과 단절을 시키는 이런 스타일의 국정 운영이 제일 위험한 국정 운영이거든요. 네. 단절을 시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다 단절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고리 권력보다도 베갯머리 송사라든지 이게 이제 그러면 더 무서운 게 됩니다. 문고리 권력이 강하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데서는 베갯머리 송사가 훨씬 더 강하게 되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라면은 부인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겠죠. 근데 남자도 아니고 독신 여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말벗 이런 사람들이 끝발을 갖게 되는데 최순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민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부탁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직통이 안 되니까 결국 얘기를 한다면은 3인방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통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최순실을 만나서 여차여차해가지고 여차여차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말을 해 주십시오. 네. 라고 얘기하면은 최순실이 이제 대통령하고 말벗을 할 때 그게 옛날에 이승만이도 이발사한테 머리 깎으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 들었다는 그런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좀 시중에 들어가는 미용실 이야기, 오로지 동년배 여성들이 아니면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중간에, 이번에 말이에요. 제 딸이 성마 국가대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심판들이, 짜가지고, 실력 있는 우리 딸을 갖다 3등으로 밀어넣고, 실력도 없는 애들을 뇌물 받아먹고 1등, 2등을 시키더라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얘들 조절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수로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요? 그 성남 국가대표 언제예요? 기록. 예. 수첩에다가. 왜냐면 이제 기억을 잘 못하니까. 자, 그래 되면은 이제 다음에 딱 만나서 관련 수석 있을 때, 이런 일이 수첩 보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말아서 쫙 처리 되는 거야. 예.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왜 조사를 합니까? 왜 이게 정윤회 씨 따님을 기사 났더만 심판들을 다 잡아갔다면서요? 심판들을 다 이유도 없이 딱 무혐의 났고. 이거 순수하게 추론입니다. 추론. 네. 그러나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해석할 길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겠냐고. 심판 끌려가서 무혐의 받은 거는 실존하는 사실이에요. 12월 4일에 나왔던 기사기도 하고. 또 그렇겠지. 말이에요. 이거 제 딸 얘기라서 이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마협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요. 거기에 국장하고 과장이라는 놈들이
아니 성남 협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남편이 시켜가지고 조사라고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참 나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지금 소설을 쓰신 건데. 그럼 저게 참 나쁜 사람.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장관을 불러가지고 문체부 장관을 부릅니다. 유진용 장관을 불러가지고 예. 이게 조사하라고. 참 나쁜 사람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정윤회 씨 부부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안 나왔던 모양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부릅니다. 그래서 체육국장, 체육정책과장 두 사람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이러면서 경질을 요구했는데 유진용 장관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나가 있는 장관을 다 잘라버렸잖아. 그 외교 전문으로 말이죠. 네. 아니 진짜 도려냈던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참. 예. 충분히 그게 설득력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경질, 유치한 인사 조치 이거는 동년배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내리는 비이성적인 결정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윤회 씨가 이걸 요청하기도 참 민망한 그런 요청이고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건 진작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건 그거 아니면은 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 시사저널에도 그런 기사가 났더만 예. 말하자면 보수의 본류라고 하는 인간들이 박근혜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예. 다 고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망하지 그러면 고개 안 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박근혜로부터 뭔가 좀 권력을 위임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박근혜에 대해서 실망은 안 하겠죠. 언젠가 나중에. 보니까 7인회라든지 예. 다 그냥 하긴 7인회 빼놓고는 전부 다 물먹은 사람들이 또 막 김종인이 이상돈이 김광두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최순실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결국은 최태민 때문에 알게 됐겠죠. 아니 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잖아요. 최태민이 딸이 아니더라면은. 근데 이제 연배가 조금 아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4살 아래라고 하는군요. 네. 자, 그게 아마 옛날부터 좀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관련해서 제가 한겨레 기사를 좀 하나 찾았거든요. 네. 2014년 12월 5일자입니다. 최순실이 이름을 바꿨어요. 최서원으로. 네. 예. 최순실 씨의 부친은 고 최태민 씨다. 최태민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퍼스트 레이디였을 때 그때 구국봉사단 총재 이런 직함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거죠.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1990년대 중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데뷔 시절부터 비서실장을 수행한 것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 씨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 적은 눈에 띄지 않는다. 12.6 이후 4살 위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한 말벗이 돼 왔다는 말만 전해진다. 말벗의 역사가 굉장히 크네요. 길죠. 12.6 이후 다 그냥 등지고 아버지 시대 그 단물 빨아먹었던 이런 인간들이 다 아버지 배신하고 유신 부정하고 그래서 아주 배신감에 치를 떨 때 박근혜 주변에 최순실이 끝까지 있으면서 말벗이 돼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 남편을 비서실장으로 영입하고 그랬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최순실 씨는 젊은 시절 어린이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스스로 독일 유학 경험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 그녀는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했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의 고리였다고 주장해왔다. 1987년 여성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경재단의 어린이회관이 자매 결연을 맺은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박근혜 이사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그러니까 1986년 어린이회관에서 본 것이 처음이었다. 박근혜 이사장이 열심히 해보라면서 아버지 안부를 물어서 잘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때 처음 만난 것일 수는 있죠.
그 이전보다 아니 근데 12.6 이후 4살 위 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한 말벗이 됐다는 건데 86년부터 말벗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니겠죠. 하여튼 뭐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하튼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인물 아닙니까? 예. 독신으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인이고, 물론 뭐 독신으로 살아온 여성 정치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만은. 저 사람도 있었잖아요. 김옥선 씨. 네. 그 양반은 뭐 남자처럼 하고 다녔고. 예. 자, 그러되면은 이제 여성이라는 이제 성적 차이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든 사람이죠. 뭐 정치라는 게 또 남성 위주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소통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는 잘 나갔지만은 예. 개인적으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은 진짜 말벗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이제 최순실 씨가 맡아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근영이죠. 이름을 서영이로 바꿨어요. 근영이. 박근영이는 이름을 또 뭘로 바꿨어요, 옛날에. 예. 예, 근영이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뭐 재산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이해관계가 속으로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겉으로는 없이 언니하고 따르는 최순실 씨가 이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이 오래되니까 지금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원하면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을 했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권력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미스테리들이 많이 풀리죠. 그런 상황을 놓고 박관천이가 서열 1위는 뭐 최순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상식적으로 대통령보다 서열 2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잘 안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순실이가 유일하니까 잘 휘둘리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최순실이한테 부탁해서 최순실이가 말만 잘하면은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서열 1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최순실 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먹힌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권력 서열이 1, 2, 3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뭐 물론 추론이고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그럴듯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뭐 어떤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국가 공적 조직이 이런 식으로 만약 운영된다면은 그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칭 보수라고 했던 옛날에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고개를 돌리는 거죠. 예. 그 사람인들 물론 뭐 그들이야 뭐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어 하는 몸살을 치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겠지만은 그래도 절차와 그리고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전혀 없고 그냥 밑에서 누군가가 소삭소삭 하는 얘기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바른말 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잘라버리고 이러니 옛날에 그 진영이도 결국은 바른말 하다가 잘린 건 아닙니까? 예.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했던 진영이 뭐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김영환이도 결국은 어쩌면은 지금은 무슨 미친 청와대 표상처럼 돼 있지만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김영환이가 그렇게 항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 그 청와대 상황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청와대가 수석들로 움직이는 청와대입니까? 김영환이가 이름은 수석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은 그 밑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보고서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지금 깜빵하게 생겼잖아요.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국은 3인방에 대해서 미스를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수석들은 병신들이에요? 다 알지? 우리는 진짜 자리만 있지. 실제 실권은 3인방이 나 행사한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열받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김영환 수석,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리라고 납득이 가요. 말이야.
담보는 지들이 다 빨아먹고, 아이,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국회 가서 매맞을 땐 나보고 나가라고? 나 못 나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그만둬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들이받고 나가죠? 그거야, 뭐. 아니,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타결을 하려면 조용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번 상황은. 예. 그 사전에, 예. 이제 조율이 돼가지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 김정은이한테,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민정수석은. 씨발, 나가라고 그러니까 사표 낸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좀 다른 걸로 좀 합의를 해봐라. 자, 그리 되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총무비서관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민정수석이 안 나온다면은. 근데, 총무비서관 나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기춘이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김영한 수석, 나서 대신 좀 얘기해. 나 지금 부탁하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전에서는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와서 안 나온 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의 검찰 후배. 예. 또, 돈독한 어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뭐, 어디 기사 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 직무에 배제돼서 불만이 많다고.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일하다가 티껍게 놓으니까 이제 배제시킨 게 아니겠는가. 아니, 보십시오. 민정수석의 일이라는 거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네. 그 다음에 인사검증입니다. 예. 인사검증에 중요한 일이. 예. 그 인사검증을 해가지고, 얘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인다든지, 알고 보니까 총무비서관이 했다더라. 알고 보니 제2부속실장이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그것도 조홍천이도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아이, 그렇게 이제 끓이는 일이 빈발하니까 아예 인사검증을 안 하고 이미 해버리는 거야. 네. 아니, 청와대의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인사검증을 하는 게 자기 임무인데, 인사검증을 절차상 해야 될 사람을 인사검증도 안 하고 임명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수석 비서관으로서는 자기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예. 아니, 하다 보면은 뭐 어디 뭐 사기에 연루된 새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 다 봐봐야 아는 겁니다. 네. 아니, 뭐, 내가 멀쩡하게 다니면은 벌금 700만 원 받았던 사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파봐야 아는 거예요. 네. 예?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 하고 하니까 수석들이 불만이 쌓여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표출이 된 거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단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임명하는 게 인사전행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고 맨날 똥만 치우게 하더니 기어코는 국회에 나가서 욕먹는까지 나보고 하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반노무현이면 다 우리 편이겠다 생각하고 들여왔던 유진용, 김영한 다 이렇게 자빠지는군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은 잘못된 사람이고 결국 그와 대척점에 선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다 우리 편이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그 노무현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참나. 예, 다들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자, 하여간 이 최순실 씨가 권력 1위다 이렇게 꼽힌 이런 현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멀리할 일은 거의 없겠네요. 정윤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뭐 검찰에서 뭐 조사해봤더니 국정농단 없었다는데 무슨 문제야. 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마찬가지죠. 네, 최순실 씨 이야기는 또 어디까지나 또 다 추론의 이야기들이고. 추론. 이건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까 아침에 잠깐 조간 기사 보니까 그 유진용 건과 관련해서 유진용 건이 아니다. 승마협회 건과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이 소환을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최순실이 소환해 보면 뭐 합니까? 아니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뭐 이만큼 우리는 수사를 열심히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려 한 거 아니겠는가? 그것도 검토만 안 할 거예요. 예. 뭐였어요? 무슨 소리야? 뭐 최순실이가 잘못했다고 불러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안 하고. 아니 뭐 검토는 뭘 못합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소환도 검토해야 할 수 있죠. 네. 그런 얘기하겠죠. 자, 최순실 씨 관련해서, 주간 경향의 보도 내용이 있군요. 예. 네. 최순실 씨. 네.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정윤회 씨하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한겨레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개명한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다.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구한다는 조건과 관련해서 이혼 조정 결과에 100이면 100 다 들어가는 조건이며 나도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문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닌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이혼 조정 결과 100이면 100 다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예. 알아봐야 되겠네. 네. 예. 자, 이 1970년대 후반에 최순실 씨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1978년 최순실 씨는 구국여성봉사단,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총재로 있는 구국봉사단 아닙니까? 네. 여기 새마음 대학생 연합회 회장으로 언론에 소개가 되는데 이듬해 6월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새마음 재전은 최순실 단국대 대학원 1학년 학생 전국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예고 없이 박근혜 총재가 식장에 들어서자 젊은 학생들은 새마음이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으며 박근혜 총재는 손을 들어서 이들의 환호에 답했다. 아니 그런데 뭐 1986년에 처음 만났다고 그런 구라를 쳐? 구라가 단번에 드러나는군요. 예. 대단하다, 대단해. 예. 자, 그리고 또 1990년 유경재단 분규 때 당시 유경재단 직원들은 최태민과 최순실의 전횡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데모를 한 일도 있었고요. 유경재단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소유 아니었습니까? 네. 예. 두 사람이 원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뚜렷한 정황도 많습니다. 주간 경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최순실 씨는 1975년 단국대 영어영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7호학번이네. 예. 대학원도 영어영문학과로 진학했지만 수료만 한 상태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는 1986년 3월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당시 유경재단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최태민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여군 출신의 최모 소령이 예편을 하자마자 유아교실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지만시 근령시 쪽과 알력 다툼이 시작됐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박지만, 박근령 이 두 사람이 누나를 언니를 최태민의 선하기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그런 육필서신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됐구만. 예, 그렇죠. 이제 박지만 씨는 그렇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영 씨하고 한 편이었는데 나중에 또 박지만 씨가 큰 누나 편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박근영 남편하고 소송도 벌였잖아요. 박근영 남편은 박지만이가 날 죽이려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아마 신동욱 씨, 박근영 씨 남편이 패소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네. 밝힐 수가 없어가지고, 워낙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말이죠. 예. 이번에도 최순실 씨, 그냥 변죽만 잔뜩 올리고,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예. 참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런 때만 드러납니다. 예. 누군가가 승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 앉기 위해서 돈을 한 현금 1억 원 정도 들고 와가지고 최순실한테 부탁을 하고 최순실이가 그 돈을 받아먹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돈 받아먹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쏘삭쏘삭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성사가 될 듯 하다가 돈 받아먹고 이거 추천한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하다 보니까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 아니면 고만해지 싶어서 결국은 그 청탁이 성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돈을 준 놈이 씨발 돈 받아먹고 왜 안 해주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보통 일어나는 이제 대개 그 송사들이 그렇게 해서 권력형 비리들이 밝혀지거든요. 예.
이제 최순실 씨가 그래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옛날 김현철이라든지, 홍삼트리오, 네. 김홍일, 이런 분들이 연루됐던 것들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드러납니다. 국회에서도 그래요. 뇌물 먹이고 일이 성사되면은 그게 뽀록 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성사가 안 됐을 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명백한 사례가 아닌 이상 대통령과 친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반영이 됐을 때 이걸 참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리는 없지만 아마 퇴임 이후에는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고 추론하게 되네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두 사람 왜 이혼했을까? 지금 보면은 3대 권력의 한 몸들인데 말이죠. 네. 예.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진짜 사이가 나빠서 이혼한 건지, 네. 예,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건 뭐 도통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 그 깊은 내막을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단번에 다 알려 하는 것도 참 지금 이 시대에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야당 얘기 간단하게 하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컷오프로 세 사람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2월 8일 날 전당대회죠? 네. 뭐 문재인 의원이 뭐 현재로서는 내일 당장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는다면은 문재인 의원이 되겠고 이 구도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얼마나 이제 의미 있게 박지원, 이인영 두 사람이 추격하느냐 이게 하나의 어떤 뭐 마지막 남은 변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들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의외예요. 난 문재인 의원이 내세운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 그리고 이번 1차 투표는 또 말하자면 주요한 당직자들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 중앙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1차 투표에 투표권자라면서요. 이런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당히 반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사실. 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지는 그런 데서도 나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문재인 저런 공약 내놓고 만약에 대표하겠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기득권자들한테 기득권 다 내놓으란 얘기인데. 예. 뭐 심지어 지금 뭐 친노 패권주의 나오는 얘기도 결국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 기득권을 다 내려놓자고 그러는데 자기 내려놓기 싫으면은 남이 내려놓는 거 얘기를 안 하고 자기 걸 빼낸다고만 얘기를 하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아니 다 내려놓자고 해도 아니 뭐 너는 모르겠고 나는 못 내려놔 라는 게 보통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은 저러다 떨어지지 싶었는데 의외로 컷오프를 통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뭐 거꾸로 이런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진짜 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경이 된다. 또한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힘 있는 야당을 도저히 구해내지 못하는 김한길 이후에 지금 문희상 체제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혹시 문재인이 이 당권을 잡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찍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히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부터가 사실은 문제의 첫 출발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팎으로 문재인의 실패를 학수고대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걸 뚫고 과연 그거 못 들으면은 자격 없는 거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걸 극복하고 뭐 자기 사람으로 만들든 아니면은 뭐 상대가 어떤 공격을 무력화시키든 그런 정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문재인 의원에게 뭐 정치적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 판단을. 문재인 의원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당을 운영하면 백전백패 할 겁니다. 내가 결국은 나의 당 개혁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해서 좌절한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밀고 나가다가 서로 나는 주저앉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한다는 정신으로 밀고 나가면은 999군데의 죽을 길 속에서 유일한 단 한 개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뭐 최후의 목표가 당 대표인가요? 그렇죠. 이제 당의 김한길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는 얘기겠죠. 네. 김한길은 이제 자기 뭐 당 내부의 권력을 쥐는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당 내부의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당의 욕구를 외부로 투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투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욕구 혹은 지지자의 욕구와 정반대로 나갔죠.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야당 지도자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설설설설 기면서 물론 뭐 권력 초반기에 야당 대표로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너무나 이중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은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당권을 쥐고 나름대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상 권력을 당권을 쥐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1차의 목표니까 그래서 자기가 당권을 쥐고 문재인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키워나가겠다 뭐 그런 취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마 선거 전략도 그런 걸 겁니다.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산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언제 어느 때 훅 갈지도 모른다. 그러려니 후보로 남아 계시고 당대표는 내가 해서 내가 잘 서포트하겠다. 뭐 그런 전략 아니겠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뭐 저항, 반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당대표를 하면서 당의 장악력을 높여서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그때 당이라는 공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솔직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당 조직은 없었고 캠프만 움직였던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정상적으로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맞죠. 뭐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당의 실세가 대통령 후보 뭐 이해창도 그랬고 뭐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야당이 과거 오랫동안 집권하지 못했을 때 당권을 놓고 이전 투구하던 이제 그런 습관들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여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게 이제 자고 외면하지 말고 이제 문재인 의원은 당 대표가 돼서 뭐 자기의 능력을 입증을 해야죠. 자기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던 것이 선거 여왕 운운했던 그런 업적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그게 박근혜의 능력 때문에 그랬느냐 얘기한다면은 또 뭐 이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어느 죽을 선거 여왕입니까? 전 절대 선거 여왕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 결국은 박근혜를 상징으로 하는 조중동 보수 언론의 승리일 뿐이죠. 예. 여하튼 이유 어떻든 간에 그런 이제 그게 뭐 선거 여왕이라는 말에는 이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정치적으로 돌파함으로써 자기 역량을 입증했고 뭐 언론의 도움을 받았건 안 받았든 간에 그것이 결국은 대권으로 가는 발판이 됐던 것처럼 문재인 의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야당의 대표를 맡아서 당을 추스리고 그리고 힘 있는 야당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요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죠. 그렇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 반대라면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저희가 1월 19일에 개편을 단행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그런데 1월 19일 월요일로 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뭐 17일 날 어디 서울 남서부에서 하니까 그거 녹음해가지고 월요일로 방송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말에 이제 공개 방송 많지 않습니까? 네. 녹음해갖고 틀려면 일주일 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이제 주말에 녹음을 해서 월요일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공개 방송을 방송에 활용하는 그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1월 19일부터는 그렇게 시간대가 옮겨진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잘리고 살아남았던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돈도 안 드는데. 돈 안 드니까. 돈이 안 드는 맛이죠.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